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해당되는 중단원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잘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시죠? 문제 8번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에서 50 이하의 자연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쓰세요 하나씩.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해가지고 49, 50까지 얘기한다라는 것 중에 그죠? 그것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 K의 배수인 집합을 A의 K로 나타낸대요. 즉 이런 이야기네. 모르겠으면 직접 써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A 2라는 것은 2의 배수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2, 4, 6, 8, 10 해서 50까지 써 있는 거. 그죠? A3이라는 건 뭐야? A3이라는 것은 3의 배수의 집합을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됩니다. 이해됐으면 얼른 지워버리고 AK로 나타낼 때 세 집합 A2, A3, A5 다 이해했어. 5의 배수의 집합일 때 요거 A5 교집합 괄호 열고 A2 합집합 A3 이렇게 가로 닫고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이고 어지러워라. 되게 어지럽죠? 생판 처음 보는 AK라는 것을 공부해 놓고서 이렇게 복잡한 집합을 줘. 양심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미리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A2와 A3는 뭔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고. A2 교집합 A3 이거는 이해가 가요? 아주 쉽죠. 이거는 2의 배수이고 그리고 3의 배수인 집합. 교집합은 그리고니까 배수인 집합이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의 배수의 집합 쉽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거 뒤집어 볼까? A2 합집합 A3를 보자. 그러면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 그러면 이 집합 물론 원소를 못 찾는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조금 귀찮아요. 그죠? 2의 배수의 집합을 구하고 3의 배수의 집합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해요. 즉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교집합이 쉽다. 교집합이 무슨 집합인지를 아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저 친구 좀 손 봐주러 갑시다. 일단 요거 지우고 칸이 모자라니까 요거 지우고 손 봐주러 갑니다. 좀 더 정리하자는 이야기예요. 뭐를 A5 교집합 A2 합집합 A3 자, 요거 먼저 정리를 합니다. 합집합 안 된다 그랬어. 합집합 안 된다는 이야기는 A5 교집합 요거를 넣자는 얘기예요. 무슨 법칙을 써서? 분배 법칙을 써서. 분배 법칙을 써서 먼저 정리합니다. 자, 너 들어가. 그러면 A5 교집합 A2 합집합 A5 교집합 A3 그리고 읽어보는 거야. 요거 읽어봤더니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뭔데 5의 배수이고 동시에 2의 배수 5와 2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5이 얼마? 10이니까 A 10인 거 알 수 있고요. 합집합 요것도 알 수 있네요. 요것도 봤더니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 색을 왜 이런 걸 썼냐? 그죠?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니까 5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얼마? 15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5의 배수. 자, 이제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의 배수이거나 또는 15의 배수의 합집합 볼까요? 자, 요 집합은 원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구합시다. 10의 배수의 집합 뭐 중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껌이지.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0의 배수 얼마? 10, 20, 30, 40, 50 끝났어. 거기에다가 합집합 15의 배수 더 쉽네. 15 2배 하면 30 2배 하면 3배 하면 45 또 거기다 15 더하면 60 거긴 범위를 벗어나 필요 없어. 따라서 요거 합집합을 하면 바로 원소 모아보면 10, 15, 20, 30, 40, 45, 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N
A 5의 배수 교집합 2의 배수 합집합 3의 배수. 아 이거 괄호 복잡하다. 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세어보면 돼요.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7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AK, K의 배수가 모여있는 집합, 요거 찾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을 구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교집합의 형태로 바꿔줘서 생각하는 거, 그게 요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였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기를, 전체 집합은 주어져 있기를 x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0까지 얘기하는 거네요.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은 조건제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써도 됩니다.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써놓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B, A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1과 5가 있고요. 이건 뭐 원소날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조건이 헷갈려요. A, B 교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이 1, 2, 4, 5, 6, 8, 10이래요. 아이고 이 부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집합 A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게 떠오른다면은 사실은 우리 책의 풀이는 간단한데, 책의 풀이는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걸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밖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면 이 고구마 부분을 제외한 전체의 바깥 부분이야. 우리가 A를 판단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보자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A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A와 B의 바깥 부분의 교집합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색칠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서 지금 우리가 찾는 목표는 뭐냐면 집합 A를 구하는 거거든. 집합 A를 구하려면 무엇을 더 알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없어? 그래요.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점점점점점점 찍은 고구마 부분, 즉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문제는 쉬워지죠. 왜?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 보자.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은 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조건으로부터 A 교집합 B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A 교집합 B는 이 조건으로부터 A 교집합 B는 여집합, 이거 전체의 여집합 부분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집합에서 요 집합을 뺀 게 A 교집합 B의 부분이다. A 교집합 B의 부분이다. 따라서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0에서부터 요거 1, 4, 5, 6, 8, 10을 빼면 얼마가 된다? 3, 7, 9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3, 7, 9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린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A를 구하기 위한 조건들만 잘 조합만 하면 됩니다. 자, 집합 A를 구하러 갑시다. 집합 A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집합 A는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거 조금 귀찮은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 교집합 B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의 여집합과 B가 나타나도록 손을 좀 봐야 돼요. 됩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B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집합 A와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인 걸 알 수 있고요. 전체 집합은 B의 여집합과 B와의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의 여집합과 B가 나타나 있는 식의 모양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산수죠.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A 교집합 B가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분배 법칙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나머지는 뭐에 합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주어져 있는 식을 갖다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주어져 있기를 1과 5라는 두 개의 원소로 주어져 있고요. 합집합하기를 A 교집합 B는 379라고 조금 아까 구했죠. 그래서 얘는 379가 되는 거예요. 379. 그래서 두 집합을 합하면 크기의 순서대로 써보면 1, 3, 5, 7, 9 이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어머나 A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됩니까? 뭐 풀이는 사실 간단하지만 왜 요게 나오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A는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는가라는 것을 만드는 게 생각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요거 선생님 요거 고치는 거 왜 A 교집합 B를 찾았냐? 고구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A를 하려면 요 집합과 고구마 교집합을 구해야만 A 집합이 얻어지는 거니까 A 집합을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을 여집합이 아닌 A 교집합 B로 표시했다라는 과정. 그리고 요 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B와 B의 여집합을 합한 전체 집합이 필요했다. 이렇게 거꾸로 찾아 나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랍니다. 풀이는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0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들의 모임, X는 24 이하의 자연수. 자, 우리가 혹시 원소나열법으로 쓴다면 그냥 써볼까요? 원소나열법으로 직접 써봅시다.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24 이하의 자연수 1, 2, 3, 4 또로롱 너무 많으니까 중간 생략 24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죠? 그 다음 집합 A는 보았더니 조건 제시법 마음에 안 들어. 3의 배수 그랬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써보자. 이것도 뭐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3의 배수 3, 6, 9, 12, 3, 8이 24, 24까지 딱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집합.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B라는 집합은 봤더니 18의 약수 그랬습니다. 18의 약수 원소나열법으로 씁시다. 원소나열법 1, 2, 3, 3, 6, 18이죠. 그러면 4 안 되고요. 그죠? 3, 6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럼 2, 9, 18일 거고 18 이렇게 돼 있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일단 요식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을 구하고 합해. 복잡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집합 기호 요 식을 좀 정리하겠다는 느낌이 들고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서 정리한 다음에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 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 바로 N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양을 바꾸자.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고 나면 A, B하고 여집합 기호를 묶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뒤집어져 합집합이 뭐로 바뀌어? 교집합. 그래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고요.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곧바로 구하기는 어렵고 전체 집합에서 얘를 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으로 구할 거다. 또로롱. 요게 우리의 목표다. 목표 설정 눈표라고 두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만 구하면 된다. 그렇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 그건 껌이지 뭐.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합시다. N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일반적으로 원소나열법이 있을 때 뭐 조건제시법도 마찬가지지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은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니까 교집합 구해볼까요? A 교집합 B는 바로 B라는 집합이 더 작으니까 여기서 찾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요? 요거 중에서 18의 약수 중에서 뭐 3의 배수를 찾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AB 교집합을 구해보면 직접 구하면 3의 배수 3, 6, 9, 3, 6, 18, 18까지 그래서 3, 6, 9, 18까지 쉽게 얻어지네요. 즉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4개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로롱 1번식. 그래서 1번식을 눈표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버리면 우리가 찾고 있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24개에서부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를 뺀 20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가로 열고 A 차집합 B에서 차집합 C한 것은 A 교집합 가로 열고 B 합집합 C의 전체의 여집합한 것과 같다가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좌변을 간다니 우변을 간다니 해서 두 개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문제고요. 그렇죠? 자, 좌변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우변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물론 우변에서 좌변을 만들어내도 되고 좌변에서 우변을 만들어내도 돼요. 결과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요거 차집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으로 정리해서 연산 법칙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차집합 기억나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뭘 떠올린다. A 차집합 B라는 것은 그렇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하고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 식을 정리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 우변의 식을 정리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집합을 교집합의 꼴로 고치는 게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자, 그러면 좌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을 정리할게요. 좌변은 A 차집합 B 차집합 C네요. 자, 소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A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C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것 자체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는 집합으로 곧바로 생각합시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조금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그죠? 앞에 거 교집합 그래서 앞에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나로 보고요.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고 놔둔 다음에 우변을 정리해서 의모양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기왕에 정리하는 거 이거 좌변에서 조금 정리해서 우변의 모양하고 똑같은 거 금방 보일 수 있네. 차이점이 뭐예요? 보이나요? 차이점이 여기 보여요? A 교집합까지는 똑같고요. 여기 뒤가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돼 있네. 그러면 요거 뒷부분을 정리해야겠다는 느낌이 오죠? 다 했습니다. 자, 똑같이 교집합 변산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나중에 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나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결합법칙 성립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뒤에 거 BC와 묶여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건 결합법칙을 쓴 겁니다.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쓴 거고요. 이제 뭐 비슷해졌네. 자, 요거 모양이 B, C 돼 있는데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야겠네. 그죠?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기만 하면 끝이더래요.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C하고 여집합을 묶어냈더니 교집합이 뒤집어져서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되더라라는 걸 찾은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했냐 하면 좌변을 정리했는데 결과가 우변하고 똑같아졌어요. 그죠?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A 차집합 B 차집합 C한 것은 같기를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고 우변을 정리해서 요거 똑같다라고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191쪽 발전 문제입니다. 12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50명이 뭔가 쓰일 거예요. 5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안 A, B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안을 선택한 학생이 28명 나와 그죠? A안을 선택한 학생이 28명, B안을 선택한 학생이 35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A안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두면 되겠고요. 그죠? B안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28, B의 원소의 개수가 35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단순한 것 같다. A와 B안을 모두 A, B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들 구하라.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각각의 원소의 개수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구했던 성질이 딱 떠오르는데 이건 좀 그렇다. 여기에서 요거 모두 선택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고 해서 발전 문제인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A, B안을 모두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A, B 교집합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합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뭐가 생기나 보지. 자, 만들어 봅시다.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모두 써보면 총 학생의 수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 U라고 뒀더니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기를 50이고요. 아까 A, B 포스터 선택한 학생들의 집합을 A, B로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선택한 학생이니까 개수 그러면 안 되지만 편의상 몇 개로 할게요. 28. 그다음에 M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다. 이 조건 아래에서 해결해 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나왔죠.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야, 그죠?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아니고 주어진 조건 A, B 원소의 개수 28개에다가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35개를 적고요. 우리 지금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 매번마다 쓰기가 싫으니까 얘를 X라고 둡시다. 그럴까요? 얘를 X라고 두고 나면 마이너스 X한 것이 될 거고요.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이것이 어쨌든 제일 커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커봤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니까 50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자, x를 우변으로 넘어가면 x는 크거나 같다. 요거 더하면 3에다 2 더하면 50, 8에다 5 더하면 13인가? 그러면 63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50을 빼서 정리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x는 13 이상이다. 즉 최소값이 13이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질에서 A, B를 합해봤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커봤자 전체 집합보다는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조건에서부터 바로 교집합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이 얻어지는 거고요. 최대값을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는 벤다이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의 교집합은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커지려면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는 없겠죠. 공통 부분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보면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요게 바로 교집합 공통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커지려면 어떨 때 가장 원소의 개수가 가장 커질까요? 그렇죠. A라는 집합과 똑같을 때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게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A, B의 교집합이 가장 커지는
때예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 x가 최대일 때는 바로 언제냐면 바로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A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을 때, 즉 얼마가 될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28이라고 했으니까 28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최대값 여기서 찾은 거고 요 앞에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최소값이 13인 걸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대값은 얼마? 28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 최소값은 13이 된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자, 요거 내용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값을 갖는 것은 합해봤자 전체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데서 최소값을 얻고요. 이거는 쉬워요. 사실은 생각만 하면 A, B의 교집합 법이 이게 가장 커지려면 이게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일치하면 가장 커지는 거예요. 큰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아질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번 문제 서술형 문제네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요. 요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는 X들의 모임인데 조건제 집합 X는 짝수. 잘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쓰세요. 원소날법으로 직접 써보자고. 짝수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2, 4, 6, 8, 10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고요. A 합집합 B하고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또 조건제 집합이에요. X는 홀수인 소수. 잘 안 보이죠? 원소날법으로 직접 써봅시다. 홀수인 소수 뭐가 있어요? 2 아니고 3, 5, 7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9는 소수가 아니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하고 한다. 그랬을 때 집합 A에 요게 조건이네. 집합 A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집합 B를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할 게 어느 걸 정리해야 될까요? 물론 A 차집합 B를 만약에 A 차집합 B를 당식의 꼴로 정리돼서 그 결과하고 비교해서 A, B를 직접 비교한다고 하면 A 차집합 B를 정리하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요식을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뭘 정리한다고?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이거 봤더니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야. 두 개의 연산이 있고 연산이 달라. 뭘 쓰겠다? 분배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 요거 분배 법칙 써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해보면 A 집합과 분배 법칙 집어넣습니다. A 여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집합 B와 바로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하고요. 그거는 중간에 뭐로 연결돼? 합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거는 A와 A 바깥 부분에 공통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공집합이 될 겁니다. 공집합과 바로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이 남고요. 공집합은 합 하나마나 더 커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요게 결과네요. 그래서 남은 결과는 바로 뭐가 되냐면 간단히 한 결과가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야. 그런데 만약에 직접 계산하는 거라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해도 되겠지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A와 B가 확정된 게 아니고 A의 원소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요거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하면 뭐야 바로 이거지.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차집합으로 해서 눈에 보이기 쉽게 비차집합 A가 되도록 해서 보이기 쉽게 표시하는 게 집합 A와 B의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모양이란 거예요. 됩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집합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가 아니고 그림. 무슨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서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밖에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뭐야? A 차집합 B 부분이 2, 4, 6, 8, 10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서 B 부분을 뺀 거니까 고구마 부분을 뺀 거니까 요 바깥 부분에 2, 4, 6, 8, 10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써볼까요? 여기에 2, 4, 6, 8, 10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요. 금방 구한 조건에 의해서 바로 3, 5, 7은 바로 뭐 B 차집합 A 부분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B에서 A를 뺀 부분 요거 4가 빼먹고 남은 부분 요 부분에 바로 뭐가 있다는 얘기와 바로 3, 5, 7 3, 5, 7이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조건으로 이제 집합 A가 채워지려면 B가 채워지려면 고구마 부분이 결정되면 되네요. 고구마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바깥 부분이 있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그렇죠? 나머지 원소가 이 공통 부분에 다 있어야 A가 가장 커지는 거 아니야? 이 바깥 부분에 없어야 가장 커지는 거겠죠? 만약에 원소가 이 바깥 부분에 원소가 있다면 A는 요거 원소의 개수 없는 것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원소가 남은 게 이제 뭐예요? 1과 9만 남았죠? 8개 원소 이미 차 있으니까 1과 9만 남았고 바로 1과 9가 요 공통 부분에 숑 들어가면 집합 A가 가장 커다란 집합이 될 거예요. 이 밖에 있으면 이것만큼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요? 요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었던 집합 A와 B를 모두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집합 B 구하라는 건 또 B네, 그죠? 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집합 B는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겠네. 이쪽에 보이죠? 우리 차례대로 쓸까? 크기 차례대로 써보면 집합 B는 1, 3, 5, 7, 9 이렇게 돼서 홀수들의 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번 사고력 문제입니다. 집합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 정도 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집합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100 미만의 자연수 대상이 뭔지를 찾았다. 밑줄 그어볼까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느낌이 오겠지만 7의 배수가 아닌 수를 A라고 두고 시작을 해도 돼요.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 아닌 수도 B라고 둬도 되는데 그거보다 7의 배수를 우리가 A라고 둬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A라고 두고 출발합시다. 7의 배수의 집합을 뭐라고 둔다? A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인수들의 집합을 B라고 두는 거예요. 어디 중에서?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이게 전체 집합 U예요. 됐습니까? 전체 집합은 바로 100 미만의 자연수 99까지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던 목표는 이게 목표네, 그죠? 우리가 찾고 있던 목표는 뭐야? 지금 7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니까 A도 아니고 그리고 교집합이네. 그리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 그래요? 바로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N. 요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A가 아닌 것 구하고 B가 아닌 것 구하고 교집합 구한다. 어렵다 그랬죠. 여집합을 묶어낸다. 무슨 법칙을 써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바로 요거네. A, B의 전체 여집합을 묶어냈더니 교집합은 뭐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바뀌고 바로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 더. 바로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그걸로 구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바로 NU 전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또로롱 눈표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 미만의 자연수 99개인 건 알고 있고요. 우리의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가 돼버렸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눈표가 최종 목표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A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NB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고 얘기했죠. 또로롱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각각 구해봅시다. 자 일단 눈엔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집합 A, B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A라는 집합은 뭐라 그랬어? 7의 배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7의 배수가 아닌 수를 A로 두면 이거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의 배수라고 두는 게 쉽기 때문에 요거 여집합으로 해결한 겁니다. 7의 배수 써보자. 7일은 7, 7이 14, 또로롱 해서 맨 마지막 제일 큰 수는 얼마일까? 99를 7로 나누어 보면 7일은 7, 4, 7이 28에서 98이 되나요? 그래서 나머지 1 되니까 98이 제일 큰 수인가 봐요. 98 찾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개의 수가 있다. 여기 써있네. 14개의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B라는 집합 구합니다. B라는 집합은 봤더니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예요. 원소나열법으로 직접 써볼까요? 써보면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씩 커지는 거죠. 8, 그 다음에 13, 18 이렇게 나가네요. 쉽네. 그래서 38, 38이 계속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큰 수는 역시 99보다 작은 수니까 98이 제일 큰 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봤더니 14개 쉽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것을 3, 8, 13 하면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을 빼고 5의 배수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5의 배수의 개수를 어디까지? 100까지. 100까지 5의 배수의 개수는 아주 쉽죠. 얼마? 5, 20이니까 20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는 어떻게 20개냐? 5부터 시작해서 5, 10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가 20개인 거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만큼 왼쪽으로 왔냐면 5자리에 3이 갔어. 이 작은 수죠. 100자리 얼마가 와 있어? 98이 왔어. 이 작은 수야. 그러니까 5에서 100까지 원소의 개수나 3에서 98까지 원소의 개수는 똑같은 거야. 그래요? 10의 자리에 지금 10이라고 써있는 10의 자리에 이 작은 수 8이 와 있으니까 5에서 100까지의 개수하고 얘의 개수는 똑같다. 즉 바로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된다라는 거 찾았습니다. 20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는 좀 살짝 지울게요. 여기는 살짝 지우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A 교집합 B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 그쵸? 요걸 찾아야 돼요. 요게 요령입니다. 요 부분이 어려워요. A와 B의 교집합 부분에는 지금 공통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 A 집합에서 조금 더 작업을 해봅시다. 7의 배수. 그래서 뭐만 나오면 끝자리 숫자가 3이나 8자 나오는 거 하나만 찾읍시다. 그러면 요거 세 번째 숫자 7, 14, 3, 7이 21, 4, 7이 28 드디어 처음 나왔네. 그래서 28이 공통으로 만들어진 처음 숫자고요. 여기 98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로롱 가서 어디까지 98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숫자가 몇 개 있을까 하는 거는 여기서 얻어져요. 지금 5의 배수이고 3 나머지 3은 떼버리고요. 5의 배수이고 그리고 얼마의 배수야? 7의 배수인 거를 따지면 5의 배수이고 7의 배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 교집합은 공통 부분은 5와 7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
공통약수는 없으니까 5, 7이 35, 35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서 커져가는 요 숫자가 35씩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요? 진짜 그런가 볼까? 그러면 28 다음에 숫자는 얼마야? 28에다가 35를 더하면 8, 9, 10, 30, 8, 9, 10 하니까 3이 남고 3, 3 올라갔으니까 63이 될 거예요. 보입니까? 그래서 63이 될 거고요. 63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35를 더하면 5, 6, 7, 8 그 다음에 98이 되는 거예요. 수 3개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대입해 보자. 요거 찾았으니까 곧바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바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4개에다가 플러스 B집합의 원소의 개수 20개에서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를 뺀 것이 답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6에서 3을 빼니까 34에서 3을 빼니까 31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몽땅 다 우리가 최종 목표 눈표라 그랬죠. 눈표식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눈표식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은 바로 즉 N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99개에서 몇 개를 빼? 31개를 빼요. 31개를 빼니까 9에서 1 빼면 8, 9에서 3 빼면 6 해서 68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일단 우리가 집합으로 둬야 될 걸 생각하는데 7의 배수가 아니고 그러면 구하기 어려우니까 7의 배수를 A라고 두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 아닌 자인수라고 그랬는데 나머지가 3인수를 B라고 두고 그래요? 그래서 A와 B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집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것이 여집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계산하라. 그때 드모르간의 법칙이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가 좀 어려웠다, 그죠? 집합 A는 별거 아닌데 집합 B는 별거 아닌데 직접 쓰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요거 원소 개수 구하는 것도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구하는 방법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5의 배수이고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간격은 5와 7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35씩 커져나간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죠?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알아서 여기 들어있는 수를 찾아서 바로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빼서 구했다. 그리고 최종 답은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했던 게 방법입니다. 사고령 문제 상당히 어렵지만 찬찬히 정리해 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